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식이 물고 태어나는 수저가 다르다는 이야기,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맨손, 뭐 예. 계급을 따진 이야기는 잘 아실 거고. 그러나 이것이 한마디만 미리 짚고 넘어간다면 부유한 부모가 잘 사는 부모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 잘 사는 부모가 또 좋은 부모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반증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금수저, 흙수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게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세습이 된다는 거, 그 부분이 문제 그렇죠. 아닌가요? 이번 주에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논문이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년부터 2013년까지라는 논문인데 상속과 증여에 의해서 금수저, 흙수저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가에 대한 세대별 분석입니다. 시대별 분석. 예. 예전에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노력하면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았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어요. 예, 저축하면 이자율도 높았고 예.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했고 내가 노력해서 번 소득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비중이 더 크고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금리도 낮고 투자할 곳도 없고 하니까 돈을 젊은 사람들이 모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 재산의 비중과 중요성이 훨씬 더 빨리 커지고 있다. 이런 이제 논문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실감하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금수저면 자식도 금수저고 흙수저면 자식도 흙수저라는 계급론까지 그렇죠. 등장한 거죠.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예, 수저 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논문을 보면 상속 증여가 전체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는 연평균 27%, 예. 2000년대는 42%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이 1억 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중에 2,700만 원은 80년대 같으면 그게 부모한테서 온 건데 상속받은 뭐. 요새 같으면 4,200만 원이 부모한테서 온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김 교수의 논문은 이 연간 국민소득 대비 상속액의 비율로 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갖다가 증명해낸 거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예. 이번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예. 발생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라는 건 세금 내기 전에 신고나 납세 의무 고지를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예.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쳐가지고 2009년에 2조 7천억 원인데 아하. 2013년은 5조 3천억 원이에요. 허. 예. 상속 증여세가 이렇게 빨리 늡니다. 상속 증여세가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거네요. 예.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죠. 예. 고령화 사회니까 세상을 뜨는 분들도 해마다 많고 늙어. 창업한 기업을 그래서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규모도 늘어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금수저, 흙수저라는 계급이 굳어지는 속도가 서구 사회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빠른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저성장은 오래 가고. 불황이 지금 계속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상속 증여가 규모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예, 예, 빨리 내가 버는 진행이 거는 되는 거죠. 적은데 상속받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경제학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온다면 우리 실생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것도 미리 좀 걱정을 해봐야 여기서부터가 될 것 같아요. 문제인데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 간에 상속을 놓고 싸우는 일이 늘어납니다. 아.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누자라는 사전 계약을 미리 맺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래요. 예. 또 부모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고령화 시대에. 근데 노후 자금을 자녀한테 미리 주길 꺼려요. 그렇죠.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녀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재산을 미리 확보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와 끝까지 갖고 있으려는 부모 사이에 이제 마찰이 또 빚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사별의 경우도 문제가 커집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재산을 남겼어요. 사별하신 부인께서는 안정적으로 이 재산을 벌어올 남편도 없는데 예.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상속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인에게 얼마, 미망인에게 얼마, 예, 자식에게 예. 얼마. 그걸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미리. 아, 그러면서 또 갈등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게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수준으로는 꼭 나한테 지급을 해달라. 이걸 갖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예. 미리 약속을 하고 이제 상속을 하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유언하고 법적 상속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언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법적으로는 나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걸 많이 다뤘어요. 한번 해보셨죠. 예. 다뤘어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유언의 효력을 더 높게 해달라. 이렇게 좀 그러나 판정을 법적 상속권은 분명히 권리입니다. 그렇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로부터 거리를 좀 두고 효도를 제대로 시키려면 유언을 지렛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유언을 바꿔버릴까 보다. 유언장 고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부모 중에 한 분이 재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예. 이러면 이제 자식들은
예전과는 달리 긴장하는 거죠. 그래요. 저럴 경우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한테 그렇죠. 저 상속분이 이만큼이 가겠구나. 안 50%가 됩니다. 가겠구나. 라고 말릴 수도 있어요. 그냥 동거를 하시든지 그냥 계십시오. 라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05년도에 158건이던 것이 유류분에 대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 네. 2014년도 보니까 811건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난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특이한 게 롯데 같은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재벌들한테서 이런 게 많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없는 집안에 더 싸웁니다. 그래요? 물론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상속과 예. 관련된 소송 건수도 많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싸움도 그래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성장이 지속되면 결국 이런 일들이 사회 현상으로 벌어질 걸 미리 생각하면서 그렇죠. 사회나 가족이나 뭔가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씁쓸한 흑수저 금수저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